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청주교육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형 자체가 7개 전형이 있지만 일반 전형은 충북인재 전형과 배움, 나눔, 인재 전형, 그래서 전국 단위 전형 두 가지를 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겠죠.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전형인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이 90명에서 75명으로 감원되면서 15명이 줄어든 것이 충북 인재 전형으로 넘어가서 충북 인재 전형이 75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충북 인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인원수가 15명이 늘어나서 좀 더 수월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신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요. 충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 가능했었는데 지원 조건이 대전 지역에 있는 학생과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도 지원 가능하게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폭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청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가 면접이 10분이고 서류 기반 면접을 보게 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류 기반 면접이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청주교육대학교는 워낙 면접의 변별력이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학교입니다. 자, 이 입시 결과에 대해서는 청주교육대학교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서류 기반 면접을 10분 동안 보지만 면접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 답변 못할 게 없어. 누구나 다 답변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의 변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에는 답변한 학생은 높은 점수를 받고 답변하지 못한 학생은 낮은 점수를 받겠죠. 그러나 쉬운 문제가 출제됐을 때 변별력을 갖춘다는 얘기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청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25일로 면접 일자가 작년에 비해서는 일주일 정도 당겨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4일로다가 마지막에 면접을 보는 유일한 학교였다 보니까는 많은 학생들이 청주교육대학교를 중복해서 지원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어느 정도 높아졌을 것이고요. 경쟁률이 높은 대신에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추가 합격률도 높았었고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주교육대학교 서류 평가를 보면은요,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겠죠. 교과 및 비교과 부분을 평가한다는 부분. 평가 영역에서 세 가지, 교직, 인적성, 창의적, 탐구 영역, 변화, 리더십, 균등 비율. 여기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부분은요, 아까 전주교육대학교 우리가 볼 때도 창의적, 탐구 역량 부분도 있지만요. 여기서 변화 리더십 부분이 33%를 반영한다는 것은 청주교육대학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적 성장 가능성,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이 33%를 반영한다는 것. 그래서 서류 평가 기준에서는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주교육대학교 면접 평가 방법은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말씀드렸죠. 10분 동안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면접위원들이 지원자에게 상대로 질의를 한다. 그럼 여기서 교직 인적성 부분은 40%를 반영하고요. 창의적 탐구 및 리더십 역량은 40%,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20%가 서류 기반에 없는 부분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을 보면서 이 학생이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느냐,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하고 있느냐,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는 않냐, 이 부분에서 20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주교육대학교의 기본적인 문제 질문 이외에 꼬리 질문, 추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갖추고 창의력을 갖추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도 청주교육대학교 수시 전형 결과를 살펴보면은요.
교과 등급만 우리가 따져보면 80% 등급 컷입니다. 자, 배움 나눔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종 능력자가 2.0이었고요. 충분히 인재 전형은 2.42였습니다. 자, 여기서 서류 성적과 면접 성적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충분히 인재 전형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배움 나눔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399점에서 300점 사이에 이 100점에 23명이 가장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299점에서 200점이 21명, 199점에서 100점이 11명, 다시 말하면 100점에서 299점까지 폭이 200점 정도의 폭이 있다는 것입니다. 400점 중에서 200점, 600점 중에서 100점, 면접의 변별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물론 충북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배움 나눔 인재 전형보다는 서류 평가가 조금 옆으로 퍼져 있죠. 8명, 5명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그러나 역시 100점 447명이 100점 안에 몰려져 있습니다. 충북 인재 전형도 200점 폭이 있죠. 면접 같은 경우도. 역시 400점 중에 200점, 600점 중에 100점.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역시 청주교육대학교는 면접의 변별력이 있다. 서류 기반 면접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보다 등록 인원수가 다 합쳐도 몇 명 적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 일자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서울교대 쓰는 학생들, 경희교대 쓰는 학생들도 청주교대를 다 지원했겠죠. 추가적으로 합격했을 때 다 다른 학교들도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인원이 적어서 정시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설명은 교대입시연구소 김한컨설팅 공동 주최하는 설명회에서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교대입시연구소나 김한컨설팅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